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2025년 중앙대 수리 논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사항 뿐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학교에서 발표한 논술 요강을 다 확인하셔야 되는 건 알죠? 자, 중앙대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똑같습니다. 일단 논술 70, 교과 20, 출결 10 해서 출결 점수가 있는데 아마 미인정 결석 하루까지는 감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무단 결석 이틀부터는 뭐 감점이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해당 사항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는 뭐 20% 반영된다고 하지만 사실 거의 반영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등급 간의 점수 마이너스 하는 게 뭐 0.2인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6등급까지는 내신 때문에 중앙대 수리 논술 떨어졌어라고 하는 건 옳지 못한 변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논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어찌됐건 교과를 20% 반영하니까 요 5개의 교과 중에서 상위 5개 과목 그러니까 점수가 좋은 과목들이 되겠죠. 그것들을 따로 골라서 환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신이 여러분이 평균 낸 것보다 훨씬 높게 나와요. 높게 나오니까 감점 진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원 보시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인원이 좀 줄었죠. 여기 지금 자연이라고 써 있는 건 서울 캠퍼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빈치라고 돼 있는 건 안성 캠퍼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캠퍼스에서 다 수리 논술 시험을 보는데 어찌되었건 인원을 보시면 조금 줄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중앙대 경쟁률이 거의 폭발해 버렸거든요. 전년도만 해도 한 50대 1, 50대 1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무려 평균 경쟁률이 85대 1이라고 하게 어마무시하게 나왔어요. 어마무시하게 나왔거든요. 물론 중대는 이제 의예과도 수리 논술로 몇 명 선발하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의학부는 177대 1, 그 다음에 또 약대도 보거든요. 약학부 같은 경우는 203대 1,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앙대 같은 경우도 일단 시험이 두 가지를 보거든요. 자연 1이 있고 자연 2가 있습니다. 자연 1이 있고 자연 2가 있는데 자연 1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과대학들이 거기다 들어가 있고요. 자연 2는 의학부, 약학부만 보는 게 아니라 전기전자공학부, 그 다음에 융합 무슨 뭐 하여간 해서 한 5개 학과 정도가 자연 2로 시험을 봐요. 즉 의대와 약대를 위한 별도의 수리 논술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쉽다는 얘기거든요. 해서 중앙대 같은 경우엔 의학부나 약학부의 문제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편이다 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시험은 11월 23일 날 보니까 네 수능 끝나고 나서 어찌되었건 여유가 좀 있죠. 네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있으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화 내용을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수능 응시 영역에 대해서 수학은 뭐 미적과 기하, 그 다음에 탐구는 과탐 이렇게 지정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그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따라서 수학은 수능에서 어떤 과목을 응시하셔도 되고요. 탐구도 역시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때 가지고 하건 과탐을 가지고 하건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재작년까지는 과학 논술을 봤죠. 그러다가 작년에 과학 논술 폐지하고 이제 수학 논술만 본 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두 번째가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네, 해서 요 정도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체제를 좀 볼게요. 수능 체제를 보시면, 그냥 가장, 네, 3만 6이니까 절대 쉽지 않죠. 세계 6이니까, 수능 체제가 까다로운 대학 뭐 한 하위반에 드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체제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중대는 수능 체제를 통과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페이지에서 의치대가 어땠었죠? 의대하고 약학과가 거의 200대 1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실질 경쟁률을 따지면 28대 1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그것도 한 10%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최초 경쟁률에 비해서 28대 1이니까 굉장히 낮아진 거잖아요. 그 말은 수능 체제를 합격한 친구가 통과한 친구가 정말 몇 없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 체제를 맞추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적인 학과들도 3합 6이니까 쉽지 않죠. 그 다음에 한국사 4등급.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탐구 과목을 지정하는 거, 응시 과목을 지정하는 페이지였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하죠.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 약학과 같은 경우는 4합 5죠. 어마무시하죠. 4합 5고요. 여기 보시면 영탐일, 한국사는 4등급. 다 공통이죠. 그 다음에 의학은 4합 5인데 차이점이 뭐예요? 수학에서 미적분 아니면 기하를 응시해야 한다고 아직도 남아있죠. 그 다음에
탐구도 여기 보시면 다른 것들은 다 탐구 한 과목 잘 본 거 하나 반영하는데 의대 같은 경우는 탐구 두 과목의 평균이에요. 그럼 만약에 1등급하고 2등급을 봤다면 1.5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소수점 아랫부분을 절사 버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있어요. 따라서 되게 까다롭죠. 사실은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니까 이 조건 딱 보시면 그래서 수능 최저 통과율이 그렇게 적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년 전인가요? 중앙대 같은 경우에 어느 학과였더라? 과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전체 응시생 중에서 수능을 통과한 친구들이 16%밖에 안 됐었어요. 수능 최저 통과한 친구들이. 그만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반면에 안성 캠퍼스죠. 다빈치 캠퍼스는 2합 6이에요. 2합 6이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 아직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는 한 과목이고요. 한국사 4등급은 공통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실까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 1이겠죠. 그 다음에 의학약학과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전자공학부 등등 자연 2가 되겠죠. 둘 다 수리논술은 네문항씩 봅니다. 대문항 4개 나오고요. 그 밑에 이제 소문항이 붙죠. 소문항이 붙는데 의예과라고 해서 문제가 지나치게 어렵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학과랑 같이 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제 범위를 보시면 네, 수학, 수학원, 수학도 네, 전 과목이 될 것 같아요. 중앙대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확통을 한번 뺀 적이 있었어요. 재작년인가요? 확통을 뺐었거든요. 그러니까 중대는 항상 1번, 2번, 3번, 4번 대문항 4개가 있으면 1번이 언제나 확통이었어요. 근데 중대가 시험 범위에서 확통을 한번 뺀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뭐가 나왔냐면 1학년 2학기 맨 마지막 단원 정오예수, 순열조합 을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대는 문항별로 출제되는 단원이 이미 정해져 있다. 1번은 확통, 2번과 3번은 미적분, 그 다음에 4번은 그래서 골고루 출제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특징이 있다면 뭐라고 했을 때 일단 4번 문제 기하가 나올 텐데 기하는 수능으로 치면 쉬운 4점.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방학 동안에 여러분이 어찌되었건 시간이 여유가 좀 있을 때 기하를 정리해 놓지 않으시면 힘들다는 얘기죠. 쉬운 4점이라고 해도 뭐 어찌되었건 공식조차 머릿속에서 가물가물한 친구가 쉬운 4점을 풀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3점이 아니고 4점이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일단 기하를 시간 날 때 어찌되었건 내신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확통은 경우의 수, 조건부 확률, 그 다음에 기대값 즉 대단원 1, 2, 3 골고루 내요. 골고루 내거든요. 제일 선생님이 많이 본 건 기대값이었어요. 경우의 수 계산해서 확률 분포표 작성해서 평균, 기대값 계산하는 거 이게 제일 선생님 눈에 많이 익었지만 뭐가 나올지는 모르죠. 그냥 골고루 확통도 골고루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출제하는 대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미적분에서는 일단 어찌되었건 반드시 적분의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계산 능력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을 섞어 쓰겠죠. 어찌되었건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계산 능력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계산이 복잡해라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면 어찌됐건 시험 볼 때 좀 편하죠. 가시죠? 오케이. 이렇게 될 것 같고 시험은 상대적으로 넉넉해요. 120분 동안 보거든요. 120분 동안 보기 때문에 시간에 막 이렇게 쫓기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1번과 4번 기하 이게 상대적으로 일단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2번과 3번 미적분에 나오는 복잡한 계산 과정을 잘 처리하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실까요? 그리고 하나 더 있다. 중대의 특징이죠. 중대는 여기 영어 있잖아요. 중대는 특이하게 영어를 1등급과 2등급을 모두 1등급으로 환산해 줍니다. 중대 같은 경우는 영어 2등급을 받아도 중대에서는 1등급으로 받아줘요. 사실 일단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좀 있죠. 그러니까 영어는 2등급을 받아도 상관없구나. 1등급으로 계산해 준다는 거 굉장히 특이한 포인트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그냥 문제 문항별로 아예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확통, 2번과 3번은 복잡한 미적분, 4번은 기하. 기하는 그냥 쉬운 수능의 4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의의 약학과라고 해서 따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다. 결국 같이 몇 개의 학과들이 같이 시험을 보고 난이도가 자연 1, 다른 학과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 대신 수능 최저가 까다롭고 그 다음에
합격선이 높겠죠. 커트라인이 높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중대 같은 경우는 대문항 밑에 소문항이 2개 정도 붙거든요. 소문항이 2개 정도 붙는데 특징이 있다면 소문항이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연계성이 약하다는 건 그냥 따로따로 논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노는 그러한 경향이 있으니까 예를 든다면 이대라든가 뭐 인하대라든가 이런 학교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거니까 그것도 감안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중대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냥 선생님 머릿속에 중앙대라고 하면 중앙대는 미적분을 잘하는 친구가 일단 유리합니다. 복잡한 미적분, 그러니까 흔히 수능에서 말하는 준킬러 이상급을 풀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계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계산 과정들의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통이 전반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친구들. 왜요? 전범위에 걸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통계 쪽은 다른 학교들은 잘 출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통계도 출제가 된다는 거. 출제된다는 것. 따라서 일단 확정 전범위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친구라면 중앙대는 꾸준히 잘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까지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